2024년 5월 11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미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랐는데 한 2년 가까이 들으니까 이제 미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기 시작했고 그 내용이 재밌더라. 이런 댓글이 가장 힘이 되는 댓글이고요. 뭐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 미쓰리에게 힘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나도 들려요 저도 들려요 굳이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대체거래소는 따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대체거래소가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저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따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체거래소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당할지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체거래소에 접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전해드릴 거니까 제가 조만간 방송을 따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굳이 작년 11월로 돌아가진 않겠습니다. 상상, 임신, 출산, 드립력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상상, 임신까지는 가지 않고요.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께 가장 자주 해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번 주는요. 그러니까 정확히 5월 6일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체 휴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1% 정도의 변동성은 뭐 껌이고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음 주 문제는 또 다음 주에 고민을 해보되 이번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없는 시간인 만큼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올라보자. 뭐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경제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인플레이션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는 다음 주에 고민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죠? 고용지표 부진했죠?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3월달 도매재고 3월달이었으니까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3월달 도매 재고도 부진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증시가 좋으면 경제지표가 주식시장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약간 기질이 있는데 이제는 미국 경제가 3월달 뉴욕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 지표들은 뉴욕 증시 먼저 가 나는 틀렸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증시와 분리돼서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자. 그러니까 분위기를 나쁘지 않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일단 3월달 도매 재고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금요일날 발표되는 5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을 해드렸는데 미쓰리 예언대로 5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진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식시장 준비는 또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5월 6일부터 5월 10일 한 주 동안은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는 금리 인상 배제하지 않겠다. 누구는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기타 등등 상당히 투자자들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분위기였고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그런 반면에 시장은
다음 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이번 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상승해 보자가 대세였고요. 특히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하겠네. 이렇게 정신 나간 등신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지난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리딩과 그리고 이제 어제 해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복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5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쓰리가 제가 시황을 어떻게 보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머릿속을 압수수색해 보시면 제가 막 엄청 디테일하게 이러진 않잖아요. 일단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 큰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이 당장 그렇게 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에 달인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말자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이러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할게요. 그리고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월 시황, 매월 시황의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월 시황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굳이 여러분 5월달 증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큰 그림 속에서 한 달 한 달 움직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5월달 증권사들이 셀린 메이예요 막 이런 얘기할 때 왜 쟤네들이 5월만 되면은 셀인 메이라고 짓거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드리고 대신에 한 주에 대한 어떤 증시의 분위기는 경제 지표를 중점적으로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미쓰리 인연이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이렇게 접근하셨다면 이제는 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 분명히 제가 여러분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찝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꾸 복기를 하죠. 그 복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매매를 잘못했지? 어떤 부분을 놓쳤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한 거를 잘못 매매한 것도 다시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시황 놓친 것도 체크를 해 가면서 저는 그거를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 같은 거를 적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시황 공부를 하던 주식 공부를 하는 저는 지금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고 주식 공부를 고수한테 배울 때도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치매 예방하겠다고 고스톱을 치지 마시고 주식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책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만 주식 공부를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노트 같은 거 스프링 노트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제가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 원고 모아놨던 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가시면서 시황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 과거를 복귀할 때 그때 어땠지? 했을 때 이제 그때 그 스프링 노트를 다시 꺼내 보면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큰 시황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 얘기는 뒤로 하고요. 5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32% 상승, S&P 500이 0.16% 상승, 나스닥이 0.03%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날 5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됐지만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게 발표가 됐죠. 아까 제가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 누구는 금리 인상 타령하고 앉아있고 누구는 금리 인하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처럼 최근 경제 지표가 상당히 여러분들의 멘탈은 혹은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잡기 불편하게 만들죠. 제가 그래서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대 이상의 변동성이 굉장히 자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투자자들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자,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면은요. 5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 4월달은 77.2였는데 5월달은 67.4로 4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경제 지표 중에 뭐 심리, 신뢰 이따위 단어가 들어가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5월 10일까지 주식시장을 보면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표를 보고 뭐 금리 인상할지도 몰라 아이고 무서워하고 빠질진 모르겠습니다만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분위기는 일단 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상승해 보자라는 분위기였고 5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이자 5월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를 확인했는데 고용지표 확인하기 이틀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하할 수 있어 이렇게 밑밥을 까는 바람에 가만있어 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저는 이미 지난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증시 예상하면서 아마 금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뭡니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경제 지표의 흐름인데 미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짚었던 것처럼 그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 지수 부진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던 겁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소비자 심리지수 기준이 100이거든요. 점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달 전에 발표했을 때는 3.2였는데요. 3.5로 상승했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한 달 전에는 3.0이었는데 3.1로 0.1% 상승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일단 경제 지표에 물론 앞에 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일단 5월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부진해요. 물론 소비자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도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미쓰리 말대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네. 경기 부진하네. 경기 부진한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자, 경제지표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경제지표가 헷갈리게 나온 거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경제지표는 나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연준 위원들이 또 상당히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더라도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돈다방 미쓰리에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그나마 현실을 좀 직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야, 경기 안 좋으니까 좀 인정하라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전일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경제활동이 둔화될 것이다. 즉 미쓰리가 주장하는 대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겠네 라는 경기가 안 좋아서 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거든요.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을 너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밀린 숙제를 늦게 하고 안 하고 쪼다고 그릇도 졸라 작고 막 세상 소심하고 막 드라이브를 제대로 못 겁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잘못된 지금 통화 정책이 미국 경제 상황을 어찌 보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특히 올해는 11월 달에 미국이 대선이 있다 보니까 고용 지표, 뭐 다른 경제 지표를 수정하고 왜곡하고 뭐 인위적으로 뭐 약간 조정을 하는 지경을 보이면서 하는 수작을 보이면서까지 뭔가 얘네들은 지금 대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순히 자,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앞으로 뭐 경제가 뭐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이렇게 50대 50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지금 보여주는 어떤 분위기가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우리는 계속 섬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올해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려고 막 꿈틀꿈틀해요. 근데 세력들도 저처럼 시황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막 꿈틀꿈틀하다가 아이씨 엠병 이거 미국 대선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을 안 빼네. 그럼 걔네들이 꿈틀꿈틀하다가 자 잠깐만 조금만 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시장이 올라 내려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아침 저녁 1초 1분마다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과 돈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맞출 수가 있습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수정해 가는 거고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맞았다면 내가 어떤 거를 더 챙겼더니 확률이 높아졌더라. 만약에 못 맞췄다면 내가 뭘 놓쳤지? 그거를 자꾸 좁혀가면서 일정한 시황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연준 위원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가 되려면 경기 둔화를 좀 견뎌야 돼 이렇게 그나마 현실적으로 얘기한 반면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더라도 있지 경제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 라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금리 인상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금리 인하 생각하기 너무 이른 것 같지 않니?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야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도 만만치 않다잉? 요렇게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미셸 보먼 이사는요.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인하도 써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누가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거든요. 이날 애틀란타, 댈러스,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와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배제하는 것은 없다.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굉장히 신중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는 금리 인상 배제한 적이 없다. 누구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를 좀 견뎌야 된다. 누구는 금리 인하 생각하기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처럼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막 인플레이션 반등하더라도 괜찮아. 이렇게 푼수 같은 애도 있지만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대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얘기한 사람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고 어디서 그랬냐? 5월 1일 5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기자회견에서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틀 뒤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작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웃긴 거는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했고 아마 내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발표되는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도
둔화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6월, 9월,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 미만입니다. 왜 50% 미만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분명히 고용이 안 좋으면은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고용 지표 부진했고, 경제 지표 부진한데, 금리 인하 할 것 같긴 한데, 그 금리 인하 기대가 있긴 있지만 50%가 안 됩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석 달 연속 상승, 다음 주에도 만약에 상승하거나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4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상승.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는 증시가 올릴 수 있을 만큼 좋은 분위기 유지하는 거고,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저것들이 대선을 앞두고 수작질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요, 그건 미국 얘기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좀 다릅니다.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장중에 1%의 변동성 진행될 거라고 얘기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뉴욕 증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개인들을 도박장에 뛰어들게 해놓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예 계속 줄줄줄줄 빠지면, 난 주식이 역시 안 맞아. 그리고 손 털고 나갈 텐데, 이건 내가 팔면 오르고 막 조금 돈도 벌게 해주고, 100만 원 투자했는데 수익 났네? 막 돈 땡겨가지고 막 더 넣었는데 막 빠지고 막 정신없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과는 약간 달리 움직이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는 거는 뉴욕 증시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뉴욕 증시는 지금 일단 11월 달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데, 11월 달 대선이면은요, 한 8월 달, 9월 달 되면 대선 분위기로 확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 바이든 그 능구렁이가 확실하게 아마 조 바이든이 이기고 있다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경제 지표를 수정하거나 하진 않을 텐데, 지도 불안한 거죠. 대통령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마 8월 달까지는 아마 그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진 않을 거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어떻게든지 분위기는 크게 빼지 않을 건데, 그건 미국 얘기고, 뭐 우리나라든 아니면 다른 어느 곳이든 뭐 어떤 문제가 생겨져 나올 수 있죠. 굳이 문제가 생겨져 나오지 않더라도 뭐 앞으로 뭐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저기 지정학적 리스크 막 아직까지 계속 전쟁질을 하고 있고, 막 그다음에 금리 인하 쉽게 안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아이고 이자가 너무 세요 막 이러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아마 어디가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지금요 중국도 나름대로 발악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경제 지표를 이미 걔네들은 충분히 왜곡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드렸잖아요. 중국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어쩌면요, 중국은요, 리먼 사태 같은 게 이미 터졌을지도 몰라. 근데 중국이 다 막아버리니까, 공개가 안 되니까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자기네 문제는 아니라고 할 거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냐? 그러기엔 또 중국이 지금 또 많이 발악하고 있고. 하여간 미쓰리가 질척거려서 어떤 사이즈든 얼마큼 오래 가는지에 대한 악재를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오늘 바람 불고 비 온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도로에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